한나라당에 필요한 가장 절실한 변화는 민생복지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당의 노선과 정책이 공동체의 안보를 지켜내지 못하고 국민의 편에 서질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또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우선 감세 중단하고 토목경제가 아니라 사람과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도 돈을 쓰겠습니다. 결시가동, 무위탁 노인을 위해서 돈을 쓰겠습니다. 비정규직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강력하게 시정하겠습니다.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를 도입해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개혁은 등록금의 거품을 빼서 등록금 수준을 낮추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키겠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한나라당의 새로운 가치로 정립해서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네. 만약 부자 대기업 편들고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보수라면 저는 그런 보수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때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재정 여건이 되면 돈이 있으면 이러시면서 또 감세 중단에는 반대하는 이거는 자기 모순이고요. 또 몇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걸 자꾸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는 결시가동 문제 제대로 해결 안 하고 무상급식 들고 나온 거 그거는 민주당의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우리는 한나라당 결시가동 문제 먼저 해결하고 무상급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래 반대하시면 어제 정부가 발표한 5세 아동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그것도 똑같이 반대하셔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반대하시는지 70%만 그럼 보육하고 나머지는 보육에 돈을 안 주는지 그 말씀하시고요.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소득세 낼 때는 자녀 공제 다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 낼 때 부자라고 해서 자녀 소득 공제 안 해줍니까? 그런 것도 다 따져보면요.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고 반대하면 부자한테 왜 돈을 주고 밥을 먹이냐, 세금을 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주장하시면 무상보육과 제가 방금 예를 들은 소득세 그 자녀 공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그럼 일관되게 부자라서 소득 공제 안 해주고 무상보육도 안 해주고 그런 정책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 또 저출산 시대의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좌파다 포퓰리즘이다. 예? 심지어 저보고 우리 재벌 회장 출신인 정몽준 의원 같은 분은 뭐 민주당이냐 이러고 또 어떤 의원님은 민주당 대표나 민노당 대표로 출마하라 이러시는데 한나라당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국민들 마음도 모르고 저는 오히려 망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세 아동 무상 보육도 하는데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논리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가진 재정 그 틀 속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지 이것을 무상으로 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나 민노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끼니를 거르고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하는 것이 필요한 아이들 먼저 챙겨주고 우리의 경제성장과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데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육도 돈 있는 사람 집에 애들을 왜 보육하는데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법인세 감세 문제인데 법인세는 감세하는 것을 이 정부에서 시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이 고용을 안 하고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그냥 놔둬서 세수를 확보해서 복지에다가 쓰자 이런 이제 논리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기업을 살려서
소득을 늘려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의 세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서민복지에서 쓴다고 하면은 우선 중소기업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서민들과 근로자들한테 가는 소득이 더 줄어들어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그러한 인기 영합주의는 빠지지 말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하면 그러면 그게 복지로 흘러갈 거다라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장을 해왔고요. 그죠? 그리고 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세하면 세금 낮춰주면 그게 성장으로 가서 거꾸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거다라고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주당 정권 10년, 한나라당 정권 4년, 이 14년 동안 사회 양극화는 둘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복지에 대해서 정면 대응해서 공동체의 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는 우리 한나라당 같은 보수 세력이 설 땅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진 후보님 말씀하신 그런 이런 순환구조, 그런 패러다임이 지금 작동이 안 하고 실패했다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된 사실이거든요. 아직도 그 말에 우리가 매달리면 그거는 저는 한나라당이 국민들한테 기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20초만 말씀하시죠. 예, 우리 보수적인 후보님들께서 자꾸 재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대강에 2년 동안 22조 원을 쓰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하는 대표적인 뻔뻔스러운 거짓말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4대강에 22조 원을 쓰면서 복지에 쓸 예산만 나오면 몇천억만 나오면 그 예산이 어디 있어? 천천히 하자. 저 한나라당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에 대해서는 성역이라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들어보세요. 4대강 그 사업을 비판하면서 22조 되는 토목경제다. 이것은 잘못됐다. 그 토목경제에 드는 돈을 복지에 돌리겠다. 쭉 이래왔습니다. 네. 예? 예. 쭉 이래왔는데 이미 4대강 예산은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압니다. 예,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으니까 왜 이 4대강 사업을 토목경제라고 하면 비판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4대강 대운하가 구상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대운하는 아니죠. 예, 비판했습니다. 예, 예. 대운하고 100% 다른지 안 같은지 그거는 저도 판단이 있습니다. 홍보에. 네. 그 4대강 대운하 때부터 비판을 했고 그 4대강 대운하가 그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도 4대강 살리기가 2년에 22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보와 준서를 그렇게 과감하게 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천천히 가야 된다. 영산강 하나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좋아지면 다음 정권에 해도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그 사업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예비 타당성 조사나 국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절차 하나도 안 거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대강 살리기 예산 그게 끝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돈을 지금 중단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멘트입니까? 예, 저는 위기 순간에 목숨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안중근 의사이자 장군의 말씀을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국에서 그 보수주의를 창시한 분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인데 그분은 개혁에 대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아주 그 이후에 사회를 파괴하는 과정을 보고 개혁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자식의 심정으로 하는 거다 이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 굉장히 제 인생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한나라당은 누가 뭐래도 보수 정당입니다. 그 보수가 뭘 하는 보수냐? 보수는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우리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안보입니다. 저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에서 가장 정통 보수 우파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공동체의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보수가 복지를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이 보수가 복지를 걱정해야 될 시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공동체가 무너지면 진짜 좌파 사회주의가 틈새를 파고듭니다. 제가 용감한 개혁으로 한나라당의 새 희망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